한반도 출신의 손기정 선수는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하여 42.195km의 코스를 2시간 29분 19.2초에 주파해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금메달을 땄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계 신기록도 갈아치우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한반도는 일제의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는 일본 국적으로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이 되었죠. 하지만 손기정 선수는 당시 인터뷰에서도 스스로를 조선인이라 밝혔었고, 서류에 서명할 때에도 한국어 이름으로만 서명할 정도로 스스로가 일본의 국가대표임을 부정하였습니다. 게다가 단상에 올랐을 때에는 가슴에 붙은 일장기를 꽃으로 가렸기에 이 사진을 접한 일본인들 사이에서 많은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 제국은 그가 본국으로 귀환할 때 마치 죄수를 연행하다시피 데리고 가는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그로부터 80년이 지난 2020년 도쿄올림픽 전시관에는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일본의 역대 메달리스트 목록에 버젓이 올라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죄인 취급하듯이 대했던 선수를 이용하여 현재 자국의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일본의 이중적 태도가 우스울 따름인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손기정 선수가 꽃을 이용하여 일장기를 가렸다는 사실조차 감추기 위해서 그의 상반신 및 꽃을 컷하는 졸렬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선수들의 사진에서는 일장기가 버젓이 보이도록 사진 처리를 한 것과 비교하면 그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일본이 이렇게 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들의 자존심은 올해 한국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2020년 예정되어 있던 도쿄올림픽은 올해 세계를 덮친 C19의 위험성으로 인해 2021년으로 연기된 바가 있죠. 솔직히 이것만으로도 일본에게는 큰 타격이었을 텐데 불난집에 부채질하듯 일본의 심기를 더욱 거스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5월 5일 개막한 한국 프로야구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야구 시장을 자랑하는 미국에서는 현재 창궐하는 C19로 인해 메이저리그를 개최하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한국 후보의 중계권을 얻어 생중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빠던 문화와 떼창 문화가 크게 집중 조명되며 일부 네티즌들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한국 야구와 비교해서 양키 스타디움은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네. 현 사태가 끝나서 ESPN이 미국 야구를 되찾은 후에도 크보 경기는 계속 송출해주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진짜 대박이야. 한국의 영상을 보니 이걸 직접 보기 위해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야 할 판이야 라며 한국의 신선하고 열정적인 야구 현장에 열광하고 있죠. 그리고 이를 접한 일본에서는 원래대로라면 세계의 이목은 일본의 올림픽에 집중됐어야 했는데 어쩌다가 한국의 야구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탄하기도 하는데요. 심지어 한 기사에서는 한국의 프로야구를 보면 그들의 반일 감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는 신박한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미디어인 웨지에서 지난 10일 올린 기사인데요. 스스로 세계의 방역 표준이라 자랑하고 있는 한국은 기존에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던 관념을 끝까지 놓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바로 반일 정책이다. 프로야구가 지난 5일, 프로축구리그가 지난 8일 개최된 것은 정부의 강력한 후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보다 빨리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했는데 이 때문에 두 가지 프로리그를 조급히 개막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양리그 측에 각각 2억 원의 지원금을 긴급 제공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일본보다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별것도 아닌 내용에 반일 감정을 엮는 것이 웃길 따름인데요. 상당히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흐름이 일본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이외에도 꽤나 심각한 수준의 혐한 정서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대만에서 역시 한국의 프로리그 성행에 대해 반감을 보이고 있죠. 다음은 대만의 한 스포츠 언론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서는 시작부터 현재의 상황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합니다. 대만의 프로야구가 한국보다 분명히 먼저 시작했는데 왜 ESPN은 대만의 중계권을 구하지 않은 것인가? 지난 1, 2주 동안 미국 TV와 신문의 야구 섹션에서 한국의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로 도배하는 상황을 보면서 대만 야구 팬들은 끊임없는 부러움을 표하고 있다 라며 소외당하고 있는 대만 야구에 비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는 한국 야구에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게다가 기사의 마지막에서는 2차 대전의 승리 후 1세기에 가까운 기간 동안 세계를 제패해온 미국인들이 별다른 선택지 없이 한국의 프로야구를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은 말 그대로 광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만약 10년 전 미국에서 한국 스포츠의 중계권을 구매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면 세상이 미쳐 돌아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며 한국 야구에 열광하는 현사태를 노골적으로 비꼬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만은 방역에 있어서도 스스로 세계 제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음에도 막상 전 세계 이목은 한국의 방역에 집중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야구 역시 자신들은 소외되는 반면 한국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황을 보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등감을 감추기 어려운가 봅니다. 한편 지난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작년에 일방적으로 시작했던 수출 규제에 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과 입장을 5월 말까지 밝히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크게 양국 간의 정책 대화 중단,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홀 통제 미흡, 수출 관리 조직, 인력 불충분 등을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명분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이제는 이 모든 사항이 해소되어 더 이상 일본이 한국에 대해 수출 규제를 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본에 최후 통첩을 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중국이라는 진원국에 가까운 국가로서 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번 위기를 관계 리셋의 계기로 삼아 일본은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국은 일본의 의료물자를 지원해야 한다 라며 일본이 한국에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죠. 우리로서도 그다지 반가운 조건은 아니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여전히 한일 관계에 있어 일본은 한국에게 완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일본에서는 최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우대해 줄 수는 없다 라며 자신들의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임을 밝혔죠. 하지만 이후 한국이 WTO 제소를 언급하며 무역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으로 수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은 자유무역의 기조에 어긋난다고 강력 항의를 하자 일본에서는 갑자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수출 관리를 강화한 근본적 이유가 아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이 소재 관리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것만 명백히 확인하면 된다 라며 말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막상 이번에 한국 정부에서 일본이 지적했던 모든 사항이 해소됐다라고 통보하자 일본은 또다시 논지를 바꾸며 한국 때리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본의 동양경제 온라인에서는 14일 올린 기사에서 은근슬쩍 양국 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라며 문제의 핵심을 청구권 문제로 돌리는데요. 이에 당한 일본 네티즌들은 댓글에서 왜 일본이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요?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교 단절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한국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변한다 하더라도 신뢰 회복에는 1000년이 필요하겠죠. 앞으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일은 있어도 완화하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분노하며 일본 언론의 논점 흐리기에 여지없이 당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신난 일본의 언론에서는 혐한 감정을 조장하는데 더욱 열을 올리는 행태를 띠는데요. 주간 문춘 온라인에서는 한국은 돈을 빌린 입장에서도 오히려 갑질을 하는 기이한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라며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통해 돈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또 돈을 달라고 하는 심리를 분석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정이 넘친다, 정겹다라는 말이 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이것을 번역하라고 한다면 의자이, 짜증난다로 번역하고 싶다. 글쓴이는 한국의 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짜증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국에서는 늘 정의라는 단어를 아름답게 포장하지만 사실 그들은 정에 대하여 항상 무언가 대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대가에 대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돈을 빌릴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지만 갚을 때에는 오히려 빌려준 사람보다 갑의 위치에 선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린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몰아세우면 네가 나한테 이래도 되나? 나도 지금까지 참아온 것이 많다. 지금까지 우리 사이에 유지되어 온 정이 있는데 고작 돈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 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돈을 빌려줬음에도 돌려받지 못한 경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든지 갖고 있지 않을까 느끼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없어 단순한 사견일 수도 있지만 나는 솔직히 그렇게 느끼고 있다. 유명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빌리자면 나의 영혼이 그렇게 속삭이고 있다. 스스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임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인 전체를 매도하는 모습이 황당할 따름인데요.
돈을 빌리고 갚는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에서조차 빌릴 때는 보살같은 얼굴로 부탁하지만 갚을 때는 염라대왕처럼 무서운 얼굴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어에서 또한 빌릴 때는 천사와도 같지만 갚을 때는 악마와도 같다 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는 인류의 보편적인 성향에 불과한데요. 이것을 한국인만의 특성으로 매도하여 혐한을 조장하는 것이 소름 돋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한국인에 대한 혐한 감정을 떡밥으로 쌓아놓고 기사에서 전개하는 논리는 충격 그 자체로 다가오죠. 이러한 한국인의 특성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에서도 드러난다. 일본인에게는 국가 간의 약속, 즉 법을 지키는 것은 일본이라는 나라에 사는 이상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에게는 개인의 정의가 법률보다 우선시 여겨지는 것이 빈번한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그들의 특성과 비슷한 로직이다. 한국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정부 간에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국가 간의 약속인 국제법보다 중요한 정의가 따로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조금 바꿔서 생각하면 한국은 국제법을 지킬 생각이 없으니 일본이 한국의 정의를 지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한국이 저 발언을 했던 취지는 과거 한일 간의 청구권 협정은 오직 정부 간의 보상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지 개인의 청구권을 말소시키지는 않았다는 의미인데, 이를 교묘하게 자기들 식으로 해석하여 이전에 쌓아놓은 혐한의 정서와 함께 뭉쳐 일본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술수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빈약한 논리임에도 이것에 호도당하며 아베의 의도대로 여론을 형성하는 일본 국민들에게는 안쓰러운 감정이 들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일본은 앞으로도 계속 그들만의 세계 속에 갇힌 채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혼자 뒤처지는 현상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